네. 그 또 하나 여쭤볼 게 지난주에 진짜 이슈가 많았는데요. 네, 너무 가장 많았죠.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네. 합당 관련인 네.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조국혁신당은 어제 네. 전체 의총을 열어서 좀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좀 지켜보겠다. 일종의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비판하는 분들도 많고, 일단은 근데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합은 별건으로 치고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과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곤란한 질문만 계속 던지는 그렇죠. 거야, 장윤선? 거의 이러면서. 지난주에 오늘 가장 나를 큰 왜 이렇게 이슈는 힘들게 해? 아닙니다. 그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실제로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한덕수 23년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이슈는 뭐냐 그랬더니 1. 한덕수 23년. 네. 그래서 내란이 확정된 것. 그렇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 5천.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를 통한 네. 미래 비전. 예. 이게 가장 큰 이슈 세 개였고요. 그런데 이 큰 이슈가 다. 그 아침에 코스피 뭐 어젯밤 한덕수 23년 제가 한덕수가 원래 특검이 15년 때렸잖아요. 네. 제가 계속 추적한 사람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회견하면서 계속 이슈를 쳐나가는데 네. 한덕수가 특검에서 15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로는 안 된다. 30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23년이 딱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내란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내란이 확정이 되어서 윤석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내란이다 라고 가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해라. 그리고 김용현도 무기에서 사형을 올려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든 합당의 이슈가 있었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가 합당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 시절을 보면 제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작은 거 하나도 지속적으로 논의합니다. 지속적으로. 예, 저희들을 한밤중까지 잡아놓고 밤 12시 1시까지 논의를 해요.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든 아니든 결론이든 그럼 저희가 이제 손 다 들어요. 예. 이제 요 정도에서 합의 봅시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땐 한 회의를 저희가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예. 야, 이 얘기는- 의견이 다르거든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의견 모아서 줬는데 예. 다음에 또 하자 그래요. 그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데 끊임없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혼자 결단을 하고 네. 저 광주에서 기자회견한테 우리를 불러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마음 먹었구나. 그러면 먹은 대로 가. 예. 왜냐하면 수없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그러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병립형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까? 병립형의 필요성, 예. 연동형의 필요성. 예. 왜 연동형, 병립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심상정, 당시 안철수, 네. 연동형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갖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 이번에 연동형을 이렇게 할 때는 그때와 같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연동형을 진짜 확실하게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다면 병립형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놓고 서로가 네.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대립은 없습니다. 네. 계속 그런 상황을 10번을 더 하고 났는데 마지막 결단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케이 이렇게 모두 다 힘 모아서 연동형으로 갑시다. 네. 그럼 분열의 얘기가 없었어요. 똑같이 1인 1표를 1대 20으로 네.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수도 없이 논의했습니다. 수도 없이 논의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1대 20, 네. 향후는 1대 1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번 과정에 전부 다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의 고뇌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충분히 그 안에서 지도부가 논의했어야 돼요. 합당 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거냐. 네. 사실 다른 데는 크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호남에서 좀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네. 한다면 결정을 낼 때는 같이 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흐름이 사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1대1 네. 당원 주권 이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극비에 추진한 합당 이런 판단이었나? 그래서 보안 문제 때문에 주변에 좀 말씀하시기가 저하되었다라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 네. 합당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이 선거는 합당을 할 거냐, 연대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논의를 충분히 지도부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하게 단위별로 초선, 3선, 재선 네. 이렇게 좀 하고 예. 상임 고문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도 또 조국 혁신당하고 얘기하는 게 왜 사람들이 대강 그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거 앞두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합당할 거냐, 연대할 거냐, 그럼 합당의 조건은 무엇이냐? 네. 저희가 과거에 안철수당하고 합당해봤단 말이에요. 네, 네. 합당할 때 엄청나게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안철수당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는 게 필요했고,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그림과 어떤 연대와 어떤 통합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제시하고 네. 그것에 맞춰서 전략과 전술을 하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